식도와 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이제 음식을 먹으면 지나가는 길 식도부터 알아볼게요. 저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좀 고생했어요. 새벽에 네. 정말 그렇게 속이 쓰릴 수가 없는데 처음에 나 심장병인 줄 알았잖아. 여기 심장 왜요? 있는 데가 아픈 것 아, 같아가지고. 이 가까이서 아픈 거예요? 심장과 같은 부위에서? 이거 역류성 식도염 증상 네. 잘 알고 계셔야 이거 정확한 과로 가서 진단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증상부터 배워볼게요, 오 교수님. 네, 역류성 식도염의 가장 흔한 이제 전형적인 증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말씀 주셨다시피 일단 가슴이 쓰린 증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증상 같은 경우는 가슴의 한 군데가 마치 불이 타는 것 같은 뜨거운 느낌들이 드는 통증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그리고 자세에 따라서 유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누운 자세에 있을 때 증상이 자주 유발되시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전형적인 증상 말고도 비전형적인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만성적인 기침이 유발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목소리가 쉬게 되는 이제 이런 증상들을 호흡기 증상들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기타 그다음에 뭐 구강에 이제 치아 같은 것들이 부식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입냄새 같은 것들이 점점 심해지는 구강 증상 같은 것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계속해서 목에 뭔가가 이제 걸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제 이물감들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인후통 같은 것들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뭐 식도염 하면 그냥 식도염이라고 부르면 될 텐데 저는 역류성 식도염 이렇게 붙여서 항상 들었거든요. 그렇네요.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 식도염 중에서 가장 흔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역류성 식도염이 식도염 중에서 제일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역류성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 위에서 음식을 먹으면 식도에서 위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위산이나 소화 효소 같은 것들이 위 안에 있다가 식도를 이렇게 역류해서 생긴다. 식도가 역류해서 손상을 받는다 해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역류성 식도염이 한 가지 모양만 가진 건 아니고 굉장히 사람에 따라서 정도도 심하고 다른데요. 예, 제일 왼쪽에 보는 게 제일 이제 가벼운 정도인데 이 위하고 식도가 만나는 이렇게 경계가 보이고요. 그 빨갛게 식도가 이렇게 살이 벗겨졌다, 빨갛게 됐다 이런 미란성 식도염이 있고 미란이 있다. 이런 뜻인 그걸 건가요? 까진 거 정도다. 이렇게 살이 벗겨졌다 정도 되는데 저 가운데가 저 관략근, 식도 관략근인 거예요? 그렇죠. 교수님? 식도하고 위하고 만나는 거 거기 이제 관략근이 있는데 관략근이 이미 좀 느슨해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식도에서 위에서 식도로 많이 흘러오기도 하고요. 그 아래쪽에 그림에 보면 아주 왼쪽에 그렇게 아주 심하게 줄이 쫙쫙 가 있고 네. 살이 쭈글쭈글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 오랫동안 만성으로 식도염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협착, 이게 좁아지는 게 생기게 되고 오른쪽 그림이 이제 발의 식도인데 식도의 자체가 약간 빨간색 핑크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네. 되면 이제 식도암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좀 좁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예, 아주 좁아져서 음식을 못 삼키게 되는 증상도 자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이 역류성 식도염이 이제 보통 전체 식도염의 한 70~80% 정도를 차지하고요. 네. 이 외에도 뭐 식도의 염증을 일으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일반인이 되게 잘 아시는 중에 하나가 이제 음식을 우리 알약 먹을 때 네. 알약을 이렇게 혓바닥에 대보면 이렇게 혀에 딱 붙거든요. 네. 네. 근데 약 먹을 때 이렇게 물을 먹지 않으면 이 왼쪽에 그림 같이 이게 식도에 내려가다가 이 약이 딱 걸리게 됩니다. 어머. 그 약이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약에 의해서 식도염이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늘어나는 식도염 중에서는 이렇게 호상무성 식도염이나 그런 곰팡이성 식도염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하얀 백태 같은 게 세어가지고 그게 네. 곰팡이거든요. 몸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전신 면역이 떨어지면 이런 식도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야, 근데 이 역류한다. 사실 이 위에 있어야 될 위산이 이렇게 식도 쪽으로 올라온다는 건데 이 몸이 사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닐 텐데 중간에 뭐 이렇게 꽉 잡아주면 될 것 같은데 네. 밸브 같은 거 없나요? 밸브 네. 아니면은 뭐 있는데 그 잠금 장치가 고장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거꾸로 막 위산이 역류하고 이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말씀을 잘 주셨습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요. 식도랑 위 사이에는 이제 하부식도 괄약근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문지기 역할을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위산이라든가 음식물들이 넘어오는 것들을 방지하는 밸브 역할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밸브 역할들을 하는 근육들이 사실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원래 탱탱하던 이제 고무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느슨해지고 풀어지는 것 같이 힘이 약해지게 돼서
조여지는 역할들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시경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왼쪽에 있는 정상 내시경 소견 같은 경우에는 위식도 접합부라던가 아니면 이제 식도 괄약근 같은 경우가 내시경을 꽉 붙잡고 있어서 빈틈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실 내시경을 수가 붙잡고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오른쪽에 보시는 실국도 열공 같은 경우는 위식도 접합부 사이 이제 식도 열공이라고 하는 빈틈이 보이고 있죠. 네. 이런 경우에는 산이 잘 역류를 할 수가 있는 조건들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동반될 수 있는 증상들이 식도에 이제 연동 운동 같은 것들로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위에 이제 음식 배출 같은 것들이 지연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횡격막들의 이제 근력이 감소하게 된다거나 그래서 압력들이 떨어지게 되는 것들 혹은 이제 저희가 타액 같은 것들도 유산한 같은 것들을 중화해줄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것들이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형성이 됩니다. 보통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의 한 20% 이상 이런 증상들이나 소견들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잘 관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도가 아까 근육으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식도도 연동 운동을 하는데 그 연동 운동조차도 좀 느려진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참 슬픈 게 우리 몸에 괄약근이 2개가 있대잖아요. 네. 말씀하신 이제 식도랑 위 사이에 하나 있고 하나 네. 항문에 있잖아요. 위아래로 하나씩 있죠. 네, 근데 이제 항문의 괄약근은 저희가 네. 가끔 방송에서 케겔 운동 알려드리면서 막 연습하세요 막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요즘 하는데 오. 괜찮은 것 같았는데 네. 저는 희망이 있다면 이거 위식도 사이에 있는 괄약근도 좀 운동해가지고 네. 느슨해진 거 조이고 싶어요. 저 지금 맞아요. 역류성 식도염이잖아요. 뭔가 많이 슬퍼 보이시는데요. 아 진짜 이게 네. 근데 조일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운동을 하려고 해도 이게 어딘지도 모르겠고. 저희가 오늘 네. 닥터의 처방까지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너무 노여워 마시고 아까 박주영 아나운서께서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지니까 심장 쪽이 아프다라고 맞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교수님 이런 증상이 오는 게 맞나요? 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과 이제 심혈관 질환, 그 심장에서 발생되는 어떤 증상들이 조금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감별을 해볼 수 있는 지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경우는 이제 신물이 올라온다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리는 증상들이 발생을 하긴 하는데 이런 경우가 보통 자세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음식물을 먹고 난 다음에 보통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산제 같은 것들을 복용을 하셨을 때 증상들이 호전되는 양상들이 보통 보이는 경우들이 많고요. 다만 이제 심장에서 발생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 발생된 흉통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뭐 스트레스 같은 것들로 인해서 증상들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가슴 안쪽으로 쥐어트는 듯한 움켜쥐는 듯한 강력한 통증들이 보통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 턱 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왼쪽 어깨 같은 것으로 퍼져나가는 듯한 통증들 이걸 방사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통증들을 유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감별점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심이 가는 증상들이 있으실 때에는 응급실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을 꼭 방문하셔가지고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기분 좋은 날 이럴 때 있잖아요. 네. 아내랑 또 이제 저녁에 또 이렇게 야식을 먹는데 좀 살짝 그 기름진 음식이 이렇게 땡길 때가 있어요. 네. 뭐 삼겹살이나 아이고. 곱창이나 이렇게 거하게 먹고 그 다음 날 되면은 네. 속이 너무 쓰리고 아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병원을 가잖아요. 어떻게 해주는지 아십니까? 검사 받겠죠. 내시경 검사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약을 줍니다. 약을 그럼 그 좀 약을 먹으면 깨끗이 나아요. 네. 진짜요? 네. 오, 그래서 살이 안 찌신 이유가 있나? 아니 근데 약을 먹어도 만약에 계속 아프다, 뭐 나아지지 않았다 이러면은 식도도 내시경 검사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고 무조건 처음부터 내시경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앞서 오 교수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식후에 여기 속쓰림이 있다든지 가슴이 막 타는 듯한 통증이 있다든지 또는 신물이 자꾸 넘어오는 전형적인 증상이 있다면은 저희가 약을 일단 처방하고 그 약의 반응이 있으면 식도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또는 잘 낫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내시경으로 실제로 식도염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저희 준비된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시경이 입을 지나서 식도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들어간다. 여기가 이제 식도 입구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이 좁은 곳을 딱 지나게 되면은 식도가 보이게 됩니다. 아까 길이가 한 20에서 30cm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음식물이 지나가도록 매끈하게 선홍색의 식도 점막이 잘 보이고 있고요. 자, 식도 끝자락에 오게 되면 위랑 경계가 다음과 같이 잘 보이고 있고요. 괄약근. 네.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조여서 음식물이 역류하지 않게 신기하다. 하는데요.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이 있게 되면은 이 식도 아래쪽에 보시면 길게 상처가 나 있는 것이 보이고 있죠. 네. 이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저희가 내시경을 보고 이 길이나 정도에 따라서 뭐 A, B, C, D라는 등급을 매기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분은 오른쪽에 약간 덩어리 같은 게 보이는데 역류성 식도염을 꽤 오래 앓고 있다가 이 자리에 종괴가 생긴 거고요. 조직 검사를 해서 식도암으로 확진된 아이고야.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방 약으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병원 가셔서 꼭 정밀 검사, 내시경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역류성 식도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흔하게 가지고 계세요. 네. 듣다 보면은 심하신 분들 중에 이게 너무 심해서 밥도 넘기기 힘들다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교수님? 네, 역류성 식도염이 대부분 이 속쓰림 정도나 이렇게 가볍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만성적으로 조절이 안 되면 아주 심하게 이제 궤양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 위에 식도에 왼쪽에 그림에 이제 길게 이제 궤양이 생긴 건데 궤양은 이제 이미 손상이 근육까지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근육까지 손상이 받게 되게 되면 치료를 하더라도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가 되더라도 오른쪽에 그 구멍이 좁아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협착이 되는데요. 저렇게 구멍이 좁아지게 되면 음식 뭐 어떤 경우에는 침도 삼키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 오른쪽에 그림처럼 이렇게 풍선을 넣어서 이렇게 찢어주는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극을 계속 주게 되면 이게 살이 이렇게 돋아나서 이렇게 혹처럼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주로는 이제 염증, 자극적 때문에 생긴 거지만은 이게 암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직 검사도 해야 되는 그런 이 악순환까지 겪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네.